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CS 윈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CS 윈드의 경우에 풍력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어제 시장 전반적으로 좋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걱정이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시장 상황이 왜 안 좋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오늘은 왜 시장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5분 정도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CS 윈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한다면 꼭 댓글 남겨주셔가지고요. 제가 그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이 궁금증들 모두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적으로 이 CS 윈드가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시장 상황 좀 브리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CS 윈드의 경우 이 풍력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 사실 풍력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특성상 땅이 좁고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 협소해서 이 태양광보다는 모멘텀이 적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해상풍력 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해상풍력에 대한 모멘텀 상당히 강해졌죠. 실제로 한국 정부에서 이 100조 원에 달하는 해상풍력 발전을 꾀하고 있고 2030년까지 14기가와트 확충이 목표라고 한답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아칼리아를 걷고 있는 중동 정세 또 난리죠. 이란과 이스라엘 도대체 언제 전쟁이 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천연가스나 석유 같은 자원들이 공급망이 좀 악화가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좀 부각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해상풍력 발전을 하는 나라가 많아졌었죠. 또 한 가지는 AI 산업 발달로 인해서 부족해진 전력 인프라망, 그 전력 부족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신재생 에너지 상당히 관심도가 올라간 바가 있었는데요. 제가 아마 저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관심도가 올라갔지만 이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은 좀 부각을 받기보다는 어느 정도 약세 흐름을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트럼프 리스크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을 좀 걱정을 해야 될 상황으로 놓이고 있어요. 뭐냐라고 한다면 이 미국의 경제 상황이에요. 어제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좋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줬었죠. 이유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번 주 8월 1일에 발표가 되었던 이 미국의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그러니까 PMI 지수라고 하죠. 이 PMI 지수가 예측치보다 상당히 낮게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PMI 지수 같은 경우 50을 기준으로 50보다 높게 나오면은 시장 전망이 좀 경제 흐름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 50보다 낮게 나오면 경제 흐름,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를 예측할 수가 있는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상당히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시장 같은 경우 미국의 고용시장이 상당히 악화가 되면서 시장 자체가 좀 침체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올 한 해 동안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건 AI 산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최근 들어서 AI 관련 기업들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죠. 실제로 인텔의 경우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26% 이상 폭락을 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텔 1.5만 명 정리 해고를 한다라고 밝혔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시장 상황 상당히 좋지 못했었다. 근데 하지만 오늘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장이 올라와 주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그 이유는 오늘 한국 시간 새벽에 이렇게 발표가 지표가 있거든요. 바로 이 미국의 ISM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예요. 이 비제조업이 서비스업을 말하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0보다 높으면은 경제 상황이 좀 좋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0보다 좀 높게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한숨을 돌릴 수가 있는 좀 지표가 나왔지 않을까. 하지만 여전히 미국 경제 상황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S 윈드의 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일단 오늘 7% 상승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14%, 약 15%까지 하락을 했다가 어제는 9% 종가 마감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일단 시장 상황도 전체적으로 전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자면, 먼저 코스닥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 서킷 브레이커까지 나오면서 마이너스 13%, 그리고 종가는 마이너스 11% 마감을 했는데, 오늘 어느 정도 올라와 주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6.8%까지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지금 6.2%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해 주는지가 관건으로 보이고 있어요. 뭐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마찬가지이긴 했지만 이 저항대 라인을 좀 돌파를 해 주는지가 좀 관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다행히도 오늘 갭상승이 나오면서 이 480일 이평선을 좀 지지해 주고 있다,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CS 윈드는 어떻게 흘러갈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어제 여러분들께서도 시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어제 좀 다행인 점이 여기 지지 라인은 좀 지지해 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라인대죠. 이 라인대 지지해 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의 자리는 결국은 60일 이평선을 좀 돌파해 주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건은 60일 이평선을 돌파해 주는 흐름이 나와 주어야 된다. 그래야 CS 윈드 다시금 상승의 추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CS 윈드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트럼프 리스크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CS 윈드가 과연 어떻게 이 트럼프 리스크를 타파해 나아갈지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는 우리가 또 걱정할 거리가 한 가지 더 생겼죠. 미국의 경제 지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이 차트적인 부분에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에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대의원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